어머니, 당신의 따뜻한 손맛이 그립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밑반찬, 씹을수록 고소한 맛, 쫄깃하고 담백한 맛, 순심이 흑염소. 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이제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운동량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시죠?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는 자기소개 원칙이니까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충남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이창섭입니다. 지금은 작년 4월 초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잠깐 자리를 옮겨서 지금 임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공단으로 옮기신 지가 1년이 넘으셨네요? 이제 딱 됐나요? 딱? 만 11개월 됐습니다. 아, 이제 네, 좀 있으면 만 1년이 11개월. 되는데 아직 우리 이창섭 교수가 더 좀 익숙한 호칭이거든요. 저희한테는.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뭐 네. 이런 직함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89년도에 88년도에 있었던 서울올림픽을 기념을 하고 거기에서 남았던 잉여금을 가지고 이제 체육진흥을 위해서 공적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일이 꽤 많습니다. 우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서울올림픽 기념 관련된 레가시, 소위 유산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들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체육진흥을 위해서 체육진흥과 관련된 일을 하는 단체들, 그렇게 말씀드리면 빠르시겠네요.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재정적 지원을 거의 전액이라고 할 만큼의 재정적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체육진흥을 하고 있고요. 또 체육 스포츠와 관련된 그 과학적인 연구, 그 연구에서 나온 결과물, 연구도 하거니와 또 결과물을 보급하기도 하고 또 체육진흥 차원에서 스포츠 산업 육성 관련된 쪽에 연구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한테 첫 번째 했었던 일은 국민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동과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국체육진흥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고 이제 특히 지역에서 나름 열심히 활동하시던 분이 이제 이사장으로 가게 되시니까 한쪽에서는 축하도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도대체 무슨 자리에 가 계신 건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연간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세요? 저희는 이제 체육진흥 투표권 사업을 합니다. 그건 이제 스포츠 토토 사업이죠. 그리고 경륜 경정 사업을 해서 기금 조성 사업을 하는데 기금 조성 사업해서 아마 그 매출이 한 6조 5천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기금으로 조성되는 금액은 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나라 전체 국가에서 체육재정에 쓰이는 돈, 그 돈의 한 86% 이상의 돈을 재정적 지원을 저희 공단에서 조성한 돈으로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륜 경정 또 스포츠 토토가 일종의 스포츠 복권 사업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보면 잡다한 이런저런 그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네네.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이면이 들추어진 그런 감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지금 그 운영 잘 되고 있는 거죠?
저희들 하는 사업들이 이제 어떻게 출발하고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를 잘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텐데 88년도 서울올림픽 때 사용했던 시설, 그것이 경륜 사업에 이제 저희 토대가 되는 시설이 됐는데 벨로드룸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죠. 그 시설이 사후 활용 방안으로 고민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문화 수준 또는 소득,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경향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공격성도 있을 테고 또는 뭐 배팅을 포함한 그런 쪽에 성향들이 있는 것들을 합법적인 곳으로 끌어들여서 그 합법적인 선상에서 가능한 그런 범위 안에서만 그 일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거기에서 생긴 수입원은 또 공익적으로 쓰이게 하자 하는 차원에서 경륜 경정이 만들어졌고요. 경정은 카누 경기장 했던 경기장을 활용해서 쓰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권과 같은 개념의 스포츠 복권, 스포츠 토토죠. 그거는 저희들은 체육진흥 투표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경기를 보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경기에 대해서 보다 집중하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IOC 헌장에도 그런 게 명기가 돼 있죠. 그게 이렇게 스포츠에 대한 배팅은 소위 스포츠에 대해서 더 몰입도를 높이고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스포츠 일부다 하는 것이 돼 있는데 아직은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그것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것이 아직 남아 있고요. 저희들 하고 있는 그런 공익적으로 쓰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 제대로 합법적인 선상에서 없다고 한다면 잘 아시다시피 이쪽 분야의 불법 시장이 워낙이 크고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풍선 효과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합법적으로 제대로 양성화된 차원에서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그런 경향성의 그런 성향들을 녹여내는 그런 차원의 일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답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스포츠를 통한 일종의 그 요행심이나 사행심을 조장한다. 네네. 네, 뭐 당초 스포츠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건전한 근로요 의혹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이런 걱정들이 또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둬들인 수익을 그렇게 발생한 수익을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위해서 또 뭐 크게는 공익 향상을 위해서 쓰신다고 하면 뭐 어느 정도 이제 비난 여론이 좀 잠재워질 것 같은데 이제 공익 사업 쪽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은 뭐 그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하고 그거는 소외계층이나 또 이렇게 그 좀 사람들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이기도 하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가능한 100세까지 건강 수명을 연장해 나가게 하는 쪽에 도움이 되겠다는 목적으로 스포츠 100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100은 100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침대에 누워있는 그런 100세가 아니라 건강 수명 연장 차원에서 또는 잘 아시겠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데 스포츠를 많이 장려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 건강하게 만들면 그로 인해서 의료비가 지출되는 게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피드백 효과를 갖게 하는 공익성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사업들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금은 전액이 다 기금을 통해서 기금화돼서 그것이 공익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충남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지가 한 30년 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83년부터 교수를 했으니까 뭐 그러시네. 32년 거의 만 뭐 32년 다 돼갑니다. 가장 시니어 아니실까 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WHO에서 정의하기는 이제 육체적, 정신적 건강, 뭐 사회적 건강, 그 다음에는 영적 건강 뭐 이런 단계별 분류까지 해서 이제
이제 건강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를 내렸는데 체육 전문가로서 이제 체육 교수로서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 하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이 영위되도록 기여하는 그렇죠. 목적이 또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이제 국민체육공단 이사장으로서 국민 건강 진흥을 위해서 뭐 체육에 대해서 또 체육 진흥을 위한 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큰 역할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그 비전이 하나 영어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엔조이 스포츠. 국민들은 스포츠를 즐기십시오. 위 서포트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가능한 많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아까도 뭐 이제 말씀드린 것에 반복이겠습니다만 이제는 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의료나 이런 질병이 없는 상태뿐만이 아니라 또 그것만 가지고는 건강을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음식과도 연관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건강 증진 유지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분이라도 더 많은 국민들이 체육이나 스포츠를 통해서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움직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인근에서는 보시면 그동안에 뭐 운동장을 이렇게 인조잔디를 보설한다든가 그런 일도 하시군요. 국민체육센터 대전에만 하더라도 뭐 동구에도 있고 중구에도 있고 대덕구에도 있고 구별로 다 있습니다. 서구에는 2군데가 있고 그래서 국민체육센터라든가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뭐 구체적으로는 잘 아시겠네요. 그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딴 선수들 연금도 거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인 복지 관련된 쪽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죠. 장애인 올림픽에서 메달 딴 선수들도 당연히 또 저희 쪽에서 그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더 많은 저희들 쪽에서 해야 될 수 있는 일 또는 지자체나 이런 데서 못할 수 있는 일, 국가에서도 또 하기 어려운 일 이런 일들을 좀 찾아보고 있고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운 상황에 우리나라 골프장 운영들이 뭐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그 골프장 운영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줄 도민화 파산 현상이 만약에 온다고 한다면 일본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다면 그거는 골프장 사업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부정적 효과가 확대될 가능성 때문에 그런 그 해원제 골프장들을 저희들이 재원을 활용을 해서 좀 어떻게 그걸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또 운영하는 방안까지 최근에는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을 만큼 좀 체육 스포츠와 관련돼서 전반적인 검토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체육하면 언뜻 떠오르는 것이 스포츠맨십, 뭐 페어플레이, 승부는 뭐 치열하게 하지만 승부가 끝나면 결과에 상관없이 뭐 친선과 우애를 돈독히 한다. 뭐 이런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이제 이사장님께서는 또 체육 교수이시면서 체육 지도자이시면서 또 대한민국 체육계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해 오셨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학교 체육의 중요성도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네.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부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체육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의 그 뭐 충족이라고 할까? 뭐 이런 주제 이게 좀 잘 맞는 프로그램이 좀 많이 있었으면 싶은데 그런 쪽에도 이제 진흥공단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으시죠? 뭐 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자도 진짜 한참 말씀드리고 싶을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우리나라가 갈등이 아주 이렇게 고조화되고 있고 또 각자의 의견이 분분하고 또 사회적으로 서로 간의 협업 관계가 좀 이렇게 잘 파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각자 주장만 강하게 있는 형태고 그래서 실은 체육이나 스포츠 운동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의 해법을 찾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그 교육 현장에서 있었고 교육과 관련된 쪽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걸로 본다면 모든 교육 현장이나 필드나 아니면 그런 조건을 다 통틀어도 운동하거나 스포츠를 하는 그런 조건이나 현장만큼 인위적인 조건이 소위 갈등과 협동과 경쟁과 이런 것들의 규율성, 소위 법을 지킨다고 하는 거, 거기에 또 페어플레이, 상대 존중, 뭐 그러면서도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일종의 갈등도 인위적으로 조장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주어지는 연습되는 환경이 스포츠밖에 사실 실제적인 환경은 없거든요.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데서 만약에 어떤 것들이 가르쳐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이론적이고 그냥 머릿속에서만 익혀질 그런 거라고 한다면 정말 이건 실험적인 환경일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겪어보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스포츠 현장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근에 우리 지금 학생들 자살 많이 하고 문제 많이 일어나고 해서 최근에 이제 교육부 이런 데서 인성교육이 강조화되면서 체육 시간을 늘려가게 하고요. 스포츠 강사나 지도자들을 더 늘려서 배치를 하거든요. 스포츠 강사 재정 지원도 사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합니다. 일부분. 그렇게 해서 학교 교육에서 체육이나 스포츠를 통해서 인성교육이 강화되도록 하는 그런 게 있고요. 저는 그것이 효과를 최대한으로 노릴 수 있는 가장 교육적인 좋은 그 방법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교육부하고도 협업도 지금 하고 있죠.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그런 일들을 구상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금년도에는 저쪽 그 경남 진주 쪽에 한 500억 정도의 예산을 확정해서 청소년 스포츠 체험 캠프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자유학기제와 연계돼서 실제 그런 데 가서 체험 스포츠나 신체 활동들을 체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교육적인 효과, 그중에 대표적으로 인성과 관련된 효과가 좀 나타나도록 이루어지도록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죠. 예.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는 일, 역시 우리 이창섭 이사장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해가 쉽게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이제 수도권의 모든 분야, 경제, 정치, 금융, 뭐 이런 모든 분야가 독점적으로 편중돼 있다. 그게 이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스포츠도 수도권에 너무 좀 편중돼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지역에도 이런 스포츠 활동, 그건 좋은 취지를 가진 좋은 프로그램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많이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역 활동 뭐 지금 창원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저희는 대전 충청 지역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여기도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으시죠? 전 사실 뭐 지역에 있다가 이런 예산 이런 걸 직접 경험하면서 대전 사람으로 대전에 또는 이 충청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현실화되도록 제가 지금 구상을 많이 하고도 있고 실무자들과 협의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국가적인 정책적인 과제로 발굴돼서 어떤 사업들이 정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 사업들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뭐 지원기관을 지원단체나 지역을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가 정책적인 사업으로 확정되는 것들은 대전 지역이 이제 뭐 다른 전국 어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같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수 있게 하는 쪽에서 이렇게 챙겨볼 수는 있을 거고요. 뭐 그런 쪽에서 어떻게 특혜가 주어지게 하는 거나 그런 것은 좀 뭐 잘 어려울 것 같고요. 단 하나 제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이미 이제 이야기도 건네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좀 대전이라고 하는 특수성, 지역의 이런 그 장점 이런 것들을 살려서 대전이 다른 어느 시도와는 차별화된 체육과 스포츠와 연관돼서 사업을 통해서 그것이 대전 지역 사람뿐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그 시설로 활용되게 하거나 프로그램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어떤 게 있을까를 지금 구상해달라고 부탁을 좀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전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또는 여러 가지 대전만이 갖고 있는 장점과 연계해서 그런 것들이 잘 구상이 되면 그것이 뭐 국회로부터 예산도 또 저희들이 뭐 기금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국고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 따내는 노력도 다시 또 기울여야 될 테고, 그런 절차적인 어려움과 그런 과정은 있다 하더라도 저는 뭐 그건 물론 대전 충청권뿐만은 아니고 다른 쪽에 또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이 지역에 대해서 그런 게 있을까 하는 걸 찾아보고 그게 잘 관철되도록 제 있는 힘을 좀 이렇게 쏟는 것은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대전 충청 지역뿐이 아니고 뭐 어찌 보면 지방과 수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한테 뭐 일종의 제대로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보태자면 제가 이제 주말이면 가능한 시간을 내서 내려오는데 그때 만나는 지역분들이 아니 그렇게 가 있을 때 지역을 위해서도 뭔가 봉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실 부담은 많이 가는데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합리적인 합법적인 선상 그것도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감안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는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체육의 방향이라고 할까? 이제 중점이 엘리트 체육에서 이제 생활체육으로 또 그다음에 이제 학교 체육으로 또 나아가서는 이제 체육 복지라는 얘기도 이제 등장하고 있거든요. 찾아가는 장애우나 소외계층을 찾아간다. 뭐 이렇게 그 체육의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그 추세에 맞춰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있으실 것 같아요. 조금 그 배경을 좀 말씀 좀 더 드리고 나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2003년도부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거론을 중앙에서 해왔었고 그랬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며칠 전에 사실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돼서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체육회로 이렇게 통합되는 것에 대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단일기구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단일기구가 되는데 그 안에 현재는 대한체육회가 대한올림픽위원회, 각국은 NOC, 각 국의 올림픽위원회가 있는데 한국올림픽위원회가 대한체육회와 같은 몸의 한 지붕 두 가족으로 현재 있어요. 그것이 원래는 각국 올림픽위원회는 따로 독자적인 기구로 정치적인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기구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들이 국제대회나 이런 데 선수를 파견하고 선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한체육회에서 그걸 다 해왔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통합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이 되면 행재정적으로 중복되는 낭비 요인이 현격하게 줄어들 거고 또 효율적인 그런 행정적인 운영이 됨으로 인해서 선진국형으로 체육 관련된 정책들이 펴나갈 수 있는 근간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이 좀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더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운동 선수가 되면 공부를 안 해도 되거나 못 하거나 안 시키는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적어도 선진국 문턱에 있거나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아주 후진국적인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은 오랫동안 있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개선은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보다 스포츠의 강국은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럽 같은 나라들,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들이 스포츠 강국은 아닐는지 몰라도 스포츠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스포츠 선진국이지 강국이지 선진국이 아니에요. 중국과 같은 강국이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회 전반의 수준이 격상되고 발전되고 우리나라가 전 분야가 동반해서 발전돼야 된다고 한다면 체육 분야도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공부 안 하는 선수 이런 나라는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선수들이라고 하는 것이 체육의 꽃, 피라미드로 말하면 정점이라고 한다면 밑에 기저가 생활체육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우리나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펜싱 선수가 있어서 그 선수들이 세계 1등급 1등 선수들이거든요. 그 선수들은 1년 내내 대표 선수로 운동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결승전에서 맞붙는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 선수들은 의사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생활체육으로 하는 선수들이지 1년 내내 대표 선수처럼 선수촌에 들어가서 운동만 하는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 선수들을 우리가 이기고 세계 정상이라고 하는 게 그게 좀 우스운 거죠. 그래서 설령 우리가 엘리트 스포츠에서 국제대회에서 좀 성적이 덜 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그런 시련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선진국형으로 가야지만 되는데 선진국형으로 가려면 아까 지금까지 배경 설명드린 것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운동을 좋아서 일반 생활의 일부분으로 하는 이런 것들 스포츠가 그중에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선수가 되는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될 거고요. 당연한 결과다. 네, 통합이 돼서 내년도까지 통합하는 그런 로드맵을 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이제 제대로 된 통합체육회가 출범이 되도록 할 건데 더 앞당겨지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돼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실은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체육과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역할도 기능도 그런 쪽으로 선택 집중이 더 이제 폭을 넓혀가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대전환기에 적절한 수장이 계신 거네요. 이제 기대를 제가 지금같이 말씀드리니까 사실 서울에서는 엘리트 스포츠를 고사시킨다. 고사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오해도 받습니다만 그거는 오해고요. 엘리트 스포츠가 지금처럼 가면 자녀를 둘도 안 낳고 하나 정도 낳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운동선수가 되는 순간 공부를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들도 있고 자녀가 한 자녀 정도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운동선수를 시키려고 자체를 않습니다. 이제 그 말씀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운동선수는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죠. 지금은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제대로 정상적으로 바뀌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멀었죠. 체육 교수 하려면 운동선수만 경기력만 뛰어나다고 해서 교수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올림픽 메달리스트 한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교수가 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각고의 생활 동안 어려움을 겪고 그랬었죠. 제 제자가 박사 제자가 하나 이제 김연아, 박태환 공부 좀 해라 이런 글을 인터넷 매체에다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아주 도배글에 댓글에서 아주 난도질을 당했다고 하던데
그거는 김연아, 박태환 같은 선수가 앞으로 공부 하나도 설령 못해도 그 친구들은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성공을 이미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엘리트 스포츠 선수 중에 그런 성공하는 경우는 정말로 그렇죠. 극소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 분의 1도 안 예, 돼요. 사실. 많은 선수들이 도태되거나 예. 중도에 다른 진로를 변경해야 되거나 선수 생활을 접어야 되거나 선수로 성공하지 못했을 때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뭘 하느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 요 차원에서 부분만 갖고도 뭐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말씀을 잘못 시켰죠. 예, 다음 기회에 제가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제 바쁘시잖아요. 네. 서울에 계시고 또 집은 대전이시잖아요. 네, 생활 그렇습니다. 근거지가. 이제 바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아내한테 몇 점짜리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건 객관화 시킬 수 없는 점수라고 보지만 예. 최근에 좀 나름 노력을 해서 한 30점은 될 것 같습니다. 아, 100점 만점인데요? 네네. 아, 그거 낙제 완전 낙제죠. 아빠로서의 점수는 몇 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빠로서는 제가 한 그래도 한 70점은 되지 않겠나. 낙제는 면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뭐 제 입장하고 우리 자제들은 아들, 딸 입장은 다르겠지만 나중에 제가 아내분이나 자녀분한테 확인할 기회가 있으면 좀 한번 좀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무거운 질문 계속했고 또 워낙 또 체육 행정 또 학교 체육 포함해서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에 나아갈 방향, 대학 교수로서 또 지도자로서 너무 많이 하시니까 뭐 하실 얘기가 저는 조금만 건드리기만 해도 막 터져 나오시는데 이제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스포엑스 2015 행사 뭐 이것을 하셨더라고요. 그 뭐 장관하고 네네, 같이 예, 사진 찍은 예, 것도 나오고 예. 그랬는데 그 어떤 행사입니까 그게? 저희들이 한 14년째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아 예. 서울 코엑스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한 460개소에서 그것을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 이제 하는 목적이 있어요. 나이키는 잘 알잖아요. 아디다스도 잘 알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브랜드에 따라서 스포츠 용품 선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상품이 잘 팔리지도 않거니와 스포츠 용품들의 R&D 그 연구 개발비 투자를 적게 하는 것도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스포츠 용품 팔는 산업체들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 진출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지금 같은 스포엑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 같은 경우보다 예산을 근 600% 되는 돈을 늘려서 작년에 한 60억 정도 되는 거를 지금 근 400억 이상으로 예산 스포츠 관련된 산업 관련된 R&D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지원을 해나가고 그렇죠. R&D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은 스포츠 용품 또는 산업체들이 관련돼서 창업과 관련된 거 또는 스포츠 산업 또는 그런 쪽에 인재들 육성하는 사업까지도 지원을 하면서 하고 있죠. 스포엑스는 글쎄요 그것이 실제 성과와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연결은 좀 떨어집니다만 조만간 성과가 이렇게 배가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체육 선진국 말씀하셨는데 참 체육 강국과 체육 선진국의 차이에 대해서도 뭐 교수님답게 교수 출신답게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100세 시대가 정말 도래한 것 같아요. 주변에 90세 넘으신 분들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어서 네, 많죠. 뭐 이제 100세 시대가 아니라 그럼 140세 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 건강 위해서 또 지속 가능한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체육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이제 행동 지침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체육 선진국이 바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체육 선진국을 저희가 맞이하는 그 뭐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은 미비한 측면도 있을 테고 어떤 부분은 저희가 뭐 배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특별히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사업 부상이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중점 사업 중에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국민체력 100 사업이라고 하는 예. 건데 거기에서 100이 100세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성인들 대상으로만 체력을 측정해드리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측정해드리고 거기에 합당한 운동 처방을 해드리고 또는 운동을 하는 방법을 직접 지도를 원하는 사람들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지금 작년 같으면 21개 하던 걸 금년에 5군데를 더 늘려서 26군데로 해서 그 예산을 뭐 전액을 다 저희들이 지원해가면서 하고 있고요. 대전도 지금은 현재 한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국민체력 100 센터를 26개를 금년에 하고 2017년까지는 68개 속으로 전국으로 늘려서 할 거고요. 그거를 보건소나 이런 데하고 또 이렇게 협업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보건소가 갖고 있는 기능, 장점 이런 것들하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하고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업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협업을 해나가고 있고 해서 적어도 건강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지금 시점에서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각자분들의 체력 상태가 어떻고 그것에 대한 운동 처방은 어떻게 하고 그런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아주 이렇게 토탈로 그렇게 서비스를 해나가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2017년 정도 되면 100만 명 정도 측정을 해서 그분들 더 그런 동기유발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체력을 1등급, 2등급 하고 지금은 법 개정까지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보험료와 연계시켜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그런 체력 등급에 따라서 하는 것까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외국 제가 언뜻 신문에서 봤는데 평소에 지역에 있는 체육관 방문 횟수, 활용 횟수에 따라서 뭐 보험료나 뭐 이런 것이 차별을 둔다 뭐 이런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예. 저희들도 이제 아직까지는 그게 광범위하게 저희 쪽에서는 검토를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바로 이제 실현돼서 운동하면 건강해지고 또 경제적인 면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그런 구체적인 그 효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는 일이 이렇게 방대하고 국민 건강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왜 저희 일반 시민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었을까요? 제가 체육에 무지해서 그럴까요? 뭐 홍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적당하게 좀 알릴 수 있을 때는 알리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부정적인 이미지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1개월 됐는데 저부터도 잘 모를 만큼 저는 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10년 전에 그 이사를 3년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저도 잘 모를 만큼 홍보 쪽에서 역할을 좀 잘 못한 것 같고요. 홍보가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대대적인 홍보 전략을 좀 이렇게 수립을 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당장 저 같은 경우 대전에 지금 주중에 이렇게 내려올 시간이 마땅치 않은데 가야 된다 하고 무조건 쫓아왔을 만큼 홍보가 중요하다 싶어서 특히 홍보가 필요하고 우리들의 하는 일들을 제대로 알릴 기회가 있다 하면 제가 지금 불원철리 않고 쫓아다니고 있는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국민 생활에 있어서 체육의 역할도 참 중요하죠. 근데 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상위에 있는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동안 스포츠를 뭐 역대 올림픽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악용을 했다든지 뭐 이런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스포츠와 정치 활동이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체육 지도자로서 체육인으로서 또 체육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 중에 한 분으로서 정치로부터 체육이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아니면 뭐 서로 일정 정도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나요?
이 사람이 사는데 정치가 개입이 안 되는 것은 하나도 없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정치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최소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히틀러가 베를린 올림픽을 유치했었던 거는 그 국가 발전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본인한테 향할 수 있는 독재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는 국민들의 정서, 이런 것들을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집중시키고 본인의 오늘한테 올 수 있는 그 저항,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차원에서 했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림픽을 유치했었다 하는 그런 그 정치적 악용이죠. 그건 악용이고, 또한 그런데 이제 반해서 그 이제 스포츠가 정치적으로 선용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나라는 언어가 4개 국어가 4개 말이 이렇게 통용이 될 만큼 되고요. 또 뭐 그런 나라들이 그래도 스포츠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통합이 되고 정서적인 통합이 되고 그런 거죠. 대표적으로 2002년 월드컵 같은 경우는 그때는 뭐 정치적 이슈고 뭐고를 다 통틀어서 국민들이 정말 전대미문의 그런 정서 통합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고, 또 그걸 줄여서 말하면 지자체나 이런 데 단체장들도 스포츠, 메가 스포츠 이벤트 행사를 포함한 행사들을 자꾸 유치하려고 하는 것도 지역 주민들이 뭔가에 몰두하면서 역동적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스포츠 이벤트를 하고, 그걸 통해서 경제 활성화 효과, 이런 전반적인 역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도 이벤트들을 유치하는데, 그게 너무 지나치거나 실효성을 제대로 점검을 안 하고 했을 때 오히려 그거는 일종의 뭐 표를 의식한, 아니면 이런저런 쪽의 악용의 사례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나름 정치의 역할에 대한 뭐 분명한 소신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이제 여쭤봤는데, 이제 앞으로 나는 이러한 그 인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뭐 계획대로만 사시는 건 아니겠지만 여태까지는 계획대로 살아오셨을 것 같아요. 비교적 그랬죠. 예. 예. 이후로도 마찬가지 계획을 쪽으로 살 거고요. 아까 저보고 와이프한테 몇 점이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것에 만회를 위한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할 겁니다.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 그래서 금년도 2015년을 공적으로 제 하는 일 이외에는 최우선 순위를 우리 가족들한테 애정 표현을 가능한 공격적, 능동적으로 하는 해. 그렇게 정해놓고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한번 사례를 들어주신다면. 그거는 저는 지금 이제 제가 늦둥이 딸이 있는데, 예. 아들, 딸들하고 집에 일주일 만에 가면 꼭 허그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요. 뭐, 그전 같으면 엄두도 안 나든 뭐 사랑한다 이런 표현들을 예. 아직 저한테는 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내한테도 자주 하셔야죠. 네, 저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제 이렇게 계획에 의한 일들이고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던 거는 나름 자부합니다만,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한 것 같은 생활은 잘 없었던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뭐 일종의 재능 기부도 되겠지만 무엇을 어떻게 봉사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느 땐가 조만간 있을 제 정년이나 이런 것 이후의 생활은 주변 많은 사람들한테 봉사하며 사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더 행복해지는 그런 계획이 전적으로 지금 저한테는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기대할 게 많네요, 우리 이사장님한테. 이제 본인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영향력 있는 인사 중에 한 분이신데, 본인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운동을 금년 들어서 이틀 빼고 하루도 안 빼고 운동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체육을 전공한 사람이어서 운동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정도는 좀 알기 때문에 나름의 프로그램을 짜서 가장 시간을 할애하기 좋은 아침 시간에 적어도 1시간은 유산소성 운동을 포함한 소위 스트레칭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는
뭐 없는 시간 중에도 그나마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고요. 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뭐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미 잘 정착되어 있습니다. 예, 뭐 신천시계 이슈 토론에서는 이창섭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는 일이 워낙 방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0분 시간 동안에 다 소개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우리 이창섭 이사장을 여기에 모셨으니까 뭐 지역분이시고 개인적인 문제도 또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사실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활동도 하셨지 않습니까? 뭐 네, 한때는 했었죠. 불루를 삼키시기는 했습니다만 뭐 그런 점 포함해서 살면서 좀 아쉬웠다. 그때 나는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렇게 후회하는 측면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질문을 안 하실 줄 알았는데 하시는데 저는 뭐 그 후회는 않습니다. 제가 사실 2008년도에 이제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었던 것은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역할들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저는 체육의 전문가로서 체육을 통해서 국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쪽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다. 또 그게 큰 효과를 어떤 분야보다도 어느 분야의 전문가보다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나름대로 중앙에 이런저런 학문적인 차원에서 많은 말씀들을 드리고 다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정책이나 이런 데 연계되는 거는 굉장히 그게 제한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도권 내에서 입법 활동을 통한 체육 발전 이것이 국민들 행복 증진에 제가 일조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정치를 해보려고 했었던 건데 나름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그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그때 순간 제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나 아니면 이것은 그 제가 그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그 좀 뭐 그것에 대해서 크게 후회는 않고 있고 안 했었고요. 안 해왔고 지금도 후회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지금처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라는 자리에 가서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체육 발전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뭐 그것이 또 후회도 되지 않고 크게 뭐 이렇게 안타깝구나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 대신 저가 아니라도 체육 발전을 통해서 국민 행복 제고 이런 쪽에서는 체육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고 효과적이다.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누군가가 또 체육 쪽에 그런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치권에는 좀 더 많이 이렇게 진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세종시 출범을 계기로 해서 대전, 세종, 충청권의 공간적 역할의 중요성이 커졌거든요. 네. 약간 이제 단순한 수도와 지방의 그 대비적 분류에서 이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부권, 세종시를 포함해서의 그 공간적 중요성에 맞춰서 어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적절한 프로그램이나 사업도 구상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내용이 있나요? 잠깐 설명 좀 그거는 해주시죠. 저희들이 이제 능동적으로 구상을 하고 실천에 옮기기는 사실 좀 쉽지 그렇습니까?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요. 워낙에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에 이렇게 선택적인 혜택이 돌아간다고 했을 때 또 생길 수 있는 이런저런 후유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저는 세종시 쪽 관계자도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특히 대전 쪽에는 세종시가 들어서기 싫은 단계부터 체육 쪽에 관련돼서는 그런 의견을 개진해 왔었던 거거든요. 최근에도 얘기했고 또 마침 세종시 제가 건축자문위원을 했었기 때문에 체육 분야 쪽에 그래서 세종시에는 체육과 관련된 시설들이 어떤 그 특징적인 것이 들어져 이렇게
계획되어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전이나 충남 일원에서 가지고 있는 조건을 활용해서 세종시에서 필요한 그런 요구들을 감당할 만한 시설들을 갖추고 그게 차별화된 형태의 것으로 그렇게 되면 시설을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 세종시에 관련된 것이 그쪽으로 흡수가 아니라 이쪽으로 다시 필요한 내용들이 옮겨올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세종시는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쪽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채워지면 되고요. 그게 이렇게 상호 보완되는 형태에서 체육과 연관된 쪽의 인프라들이 갖춰지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좀 추상적인 이야기지만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고 세종시가 이렇게 정주 여건이 다 갖춰지고 인구가 다 들어왔을 때 어떤 체육과 관련된 인프라가 필요할 건지에 대한 것을 그러면서 이쪽도 같이 이쪽 지역 사람들도 같이 쓸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겠는지를 찾아내고 사업들을 구상해서 그런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 계획을 잡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꿈꾸는 인생 행복한 사람 뭐 이렇게 우리 이창섭 이사장님의 개인적인 특성에 포커스를 좀 맞췄는데요. 이제 대전에서도 그 변두리 신탄진이 고향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쭉 따져보면 뭐 좋은 학교를 나오신 건 아닌데 그런 그 상황을 극복하고 항상 꿈을 잃지 않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열심히 노력하신 분,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행복하실 것 같은데 행복하신가요? 그 한 부분 조금 좋은 학교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은요. 그건 조금 좀 일반적인 평가에 죄송합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대학을 가는 건 형편이 안 돼서 고등학교를 실업계 고등학교 간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는 일단 무조건 행복하고요.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언가를 찾아가는 인생을 지금부터 더 할 거고요. 그리고 그 한 10여 년 전부터 그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고 내가 마음을 비우고 용서하면 행복하다는 것을 많이 깨우쳐서 지금 별로 그렇게 상대로 인해서 불편한 것도 좀 별로 없는 정도까지 됐고요. 그리고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몇 가지는 있어서 그런 구상들을 해나가고 있고 해서 지금도 행복하게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으로 봐서는 행복할 자신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천시계 이슈 토론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으로 계신 이 지역 출신 이창섭 이사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마지막으로 한 30초 정도 저희 디트 시청자님 또 대전 시민 충청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디트뉴스에서 지난 연말인가에 이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분야별 사람들을 뽑는데 저를 선정해 주신 걸로 압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현장에 잘 있지도 못하고 실질적인 이런저런 도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공헌한 바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건 더 좀 그쪽 분야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명심해서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 시민들, 많은 분들이 저를 지금도 응원해주고 계시고요. 그 응원들이 제가 좀 설령 힘들 때 이럴 때도 다시 힘을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꼭 대전을 떠나서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대전을 궁극적으로는 빛내거나 하는 쪽에서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습니까? 이제 봄이 돼서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 됐습니다. 오늘 신천시계 이슈 토론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창섭 이사장 모시고 여러모로 알아봤습니다. 장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